대구 달성군 산불 진화 작업이 주말부터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은 불씨들을 완전히 잡기 위해 헬기와 진화 인력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1일 확진자는 8,080명으로 코로나 이후 첫 8,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6,5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째 6,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지역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나 정책이 부족해 문화불모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작가를 모집하는 기관도 부족하다 보니 지역 미대생들마저 꿈을 포기하는 형편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프로그램 월드스쿨로 지정된 대구 중앙중학교에서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대구 달성군 산불 진화 작업이 주말부터 엿새째 계속됐습니다.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숨은 불씨들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 완전 진화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대구 경북에 건조특보도 계속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자칫하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벌써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대구 달성군 주암산. 헬기와 장비, 인력이 동원돼 물을 뿌리고 낙엽 아래 잔불을 확인하는 등 연일 진화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3일도 이른 아침부터 진화 인력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처음 산불이 시작된 것은 지난 26일 밤 9시쯤. 이후 27일 저녁에 이어 1일 새벽 두 차례나 재발화하며 3일까지 엿새째 산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 확산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산림 피해 면적은 11헥타르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과 같은 건조한 봄철, 1년 중 산불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계절이다 보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상북도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합천 고령 산불로 축구장 950개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까지 부는 이 시기에는 대형 산불의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네, 대구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8,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1일 확진자는 8,080명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60대 이상이 18%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5.7%, 20대가 1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집중관리 재택치료자는 1,478명이 늘어 모두 6,9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서는 6,5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째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입구에서 체온 검사까지 통과하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투표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대기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대화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고 투표지를 받으면 기표소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는데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투표장 곳곳은 수시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건 코로나 속에 치러졌던 지난 총선 때의 모습인데요. 올해 투표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체온이 높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하죠. 사전투표는 5일 토요일 하루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확진자는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하고요. 6시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담당 보건소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인 9일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규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확진자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소 안에서도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별도 기표소를 이용하는데요.
투표를 마친 확진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자, 감염병 시대에 치러지는 또 한 번의 선거.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미술대학 학생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졸업 후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프라도 지원도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예 진로를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메말라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되살리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물감을 그래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지원이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자유롭게 작업을 마음껏 할 수 있죠. 경주에서 30년 넘게 예술 활동을 이어온 이도우 작가. 힘든 시간을 거쳐 중견 작가로 자리 잡았지만 지역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작가가 전시를 위한 대관을 할 수 있는 곳은 경주 예술의 전당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도우 작가와 예술인에게 개인전 개최 이력은 취업준비생의 스펙과 같은 것으로 어느 정도 전시회를 하지 못하면 결국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관만. 그럼 팜플렛 찍어야 되고 리플렛 오프닝도 해야 되고 운만도 해야 되고 등등 그런 걸 제공을 해주면은 그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잖아. 언제 날이 잡혔으니까. 그럼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21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에 따르면 경주 지역 미술관은 사립을 포함해 3곳에 불과합니다. 경북으로 확대해도 11곳뿐인데 경북보다 100만 명이 적은 인구 178만 명의 전라북도의 미술관은 18곳입니다. 경북은 문화 불모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미술대학 졸업생에게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미술대학 졸업생은 한 해 1000여 명. 대부분 작가가 되길 꿈꾸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주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서종숙 씨는 전업작가로 활동하다 현재 포항에서 문화기획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생계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좀 더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미술치료나 재활심리를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문화기획으로 연결이 됐고요.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는 이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이제 관련 직종으로 찾아서 직장을 가시게 되고 생활을 하려면은 그림도 이제 판매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방에서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작업은 뭐 한 1년에 한 반, 4분의 1, 나머지는 이제 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제 다른 일들은 이제 뭐 막노동이라든지. 척박하기만 한 경북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환경. 지역에서 성장한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안동시가 유치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오는 10월과 11월 잇따라 열립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세계총회와 세계역사도시회의인데요. 안동시와 10개 기관이 손을 잡고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세계 총회가 올해 10월 25일부터 나흘간 안동에서 열립니다. 전통에서 미래교육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IAEC 회원국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국 등 전 세계 35개국 500개 도시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 역사도시연맹에 가입된 66개국 123개 회원도시 시장단 4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8회 세계 역사도시 회의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안동시가 올해 10월과 11월 연이어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역 10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세계적인 전통문화 그리고 우수한 관광 인프라 또 3,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서 축적한 국제적인 경험들 또 역량들을 총결집해서 두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업무 교류를 활성화하고 안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회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회의 이외의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역사 프로그램이나 투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과연 안동이 좀 세계적인 역사도시, 문화도시라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준공에 발맞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한 안동시. 글로벌 마이스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프로그램 월드스쿨로 지정된 대구중앙중학교에서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 체계입니다. 중앙중학교는 2015년부터 학생들의 성장과 탐구 활동을 장려해왔고 2019년 12월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프로그램 공식 후보 학교로 선정된 이후 지난 2월 IB 월드스쿨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경북 웹툰 캠퍼스가 오는 11일 경주에서 문을 엽니다. 경북 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웹툰 캠퍼스는 황리단길 옛 황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됐습니다. 또 입주실, 전시실, 쉼터 등이 마련돼 작가 초청 강연, 웹툰 산업 실무 특강, 취약계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경북 콘텐츠진흥원은 웹툰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웹툰 인력 발굴과 육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경 상주 영천 고속도로의 영천 화산면 인근에서 상주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 석 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서 12톤 화물차와 4.5톤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뒤에 오던 11톤 트레일러가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에 탑승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북도가 농어민 수당 신청 기간을 오는 3월 11일까지 연장합니다. 도는 당초 신청 기간인 지난달 28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상 인원의 94%인 28만 천여 농어가가 접수했으며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거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도는 신청 마감 후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영천시가 한국폴리텍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한국폴리텍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와 기숙사비, 전입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영천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면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학기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전입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